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탁규성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중 24년 2학기 기말고사 1학년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보는 시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긴장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시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시험의 정보를 보게 되면 객관식 연립 문제와 서술형, 원술형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배점은 서술형에서 20점이 배점이 되었습니다. 시험 범위는 기본 도형과 평면 도형, 입체 도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기본 도형 내에서 작도와 합동은 시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작도와 합동은 수행평가로 평가를 대체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이 대부분 2학기 기말고사가 12월 중후순에 본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에 한국중 시험은 한 달 정도 빨리 시행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수업을 해야 될 부분, 7단원 통계 부분은 시험에서 빠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를 보시게 되면 하레벨이 10개, 중레벨이 9개, 상레벨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 난이도를 조금 쉽게 판단을 해보시게 되면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센이라는 책이 있죠. 센이라는 책에서 B스텝의 난이도가 중하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레벨 문제 또한 이번에 한국중의 상레벨 문제는 아이디어적으로 상당히 높은 문제의 레벨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접해봤을 법한 문제인데 계산 과정 내에서 힘들 수도 있었던 문제를 상레벨이라고 제가 정했고요. 단원별로 문제 문항수를 살펴보게 되면 기본 도형에서 6문제, 평면 도형에서 7문제, 입체 도형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계획해서 단원별로 철저히 배분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이번 시험 범위에서 사실 아이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범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위치 관계와 그리고 원과 부채꼴 그리고 이제 회전체와 회전체에서의 부피와 분넓이가 제일 어려웠었는데 회전체에서 상대별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어떤 문제가 중요 문제였는지를 보게 되면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였었던 17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 입체 도형을 그려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입체 도형을 그리는 게 입체 도형이 세 가지 그림이 합쳐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림이 합쳐져 있는 그림을 모두 그려야 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이런 그림이었죠. 여기에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고 여기는 이렇게 사각형이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잘라져 있는 이렇게 생긴 회전체를 돌리는 문제죠. 그래서 로켓 같은 그런 모양이 나왔을 텐데 여기서 이 문제가 부피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쉬웠을 텐데 이 문제에서 건널비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는 높은 문제에 속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계산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고요. 이 문제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파이라는 단위를 빼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착오가 있을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봤던 논술형 3번 문제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실수하는 논술형 3번의 2번 문제였는데 단위를 정리하는 파일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서 은근히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총편 한번 보겠습니다. 총편을 보시게 되면 이번 하한문제 시험은 교과서에 수록된 유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가 되어서 아이들을 평가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험이었다. 저는 이번에 하한문제 시험이 사실 퀄리티적으로 만나면 사실 정말 좋은 시험이었다고 보고요. 난이도는 조금 평이했다고 보입니다. 평이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듣는 말로는 반에서 5명, 6명 정도가 만점자인 걸로 보이고요. 한 절반 정도가 90점 정도, 한 3분의 1 이상은 90점 정도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한국중 시험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90점 맞는 친구와 95점 맞는 친구, 100점 맞는 친구의 편차가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얼마나 잘 떨쳐냈는지 거기에서 자기 실력을 잘 발휘했는지에 따라서 고득점자와 아쉬운 점수가 나올 거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시험이라는 거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보시지만 식을 써야지만 계산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계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식을 쓰면서 약분을 하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죠. 초등학교 때까지 시험을 볼 때는 단원 평가라든가 어떤 서술 평가 같은 문제를 볼 때는 시험을 한 번 보고 검토를 하고 검사하는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이 2번 풀어봤어요, 3번 풀어봤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스피드 있는 친구들은 2번 풀어보려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절대로 한 번 실수한 문제는 다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파일을 빼먹었다든가 어떤 내가 삼각형인데 부채꼴로 봤다든가 홈대 현으로 봤다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했을 때는 아무리 내가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 실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빨리 한번 풀고 2번 풀어봐 검선을 해 라고 권하기보다는 한 번 풀 때 꼼꼼하게 천천히 풀어서 완벽하게 풀이를 할 수 있게끔 코치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2번, 3번 풀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게끔 좀 더 완벽한 풀이를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자, 이제 곧 2학년이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때는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획성 있는 아이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학기 수학도 언제나처럼 완벽하고 체계적인 방학 스케줄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